3장 나는 지금 정상인가? 윤동주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다. 윤동주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엔 50세 중년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주름은 깊었고 흰머리는 숨기지 못할 정도로 올라와 있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묵묵히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이 등과 어깨를 타고 내려가자 아직 긴장이 남아있던 근육들이 천천히 풀렸다. 마치 모든 감정이 잠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물줄기 아래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온몸에 배어있던 냄새를 지우는 데만 집중했다. 물기를 닦고 수건을 두른 채 나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 거기엔 며칠 전 편의점에서 할인하던 500ml 캔맥주 한 팩 중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었다. 끝까지 기다려줘서 고맙다. 그는 작게 웃으며 맥주를 꺼냈다. 캔 뚜껑을 딴 소리가 밤 공기를 깨웠다. 그는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아 그대로 한 모금 들이켰다. 맥주는 차갑고 목 넘김은 쓰고 심장은 아직 천천히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뛰고 있었다. 형광등 아래 책상 위 두 권의 책이 보였다. 그의 밤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끝난 척하며 또 한 모금 맥주를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전생을 푸네, 악기를 베네. 그러고는 고요히 웃었다. 쓴웃음인지 체념인지 살아남은 자의 예의인지 알 수 없는 웃음이었다. 맥주 반쯤이 비워졌을 즈음 윤동주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무겁게 바닥에 깔려 있었다. 꿈이면 좋겠는데. 나직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진심이었다. 그는 손에 쥔 캔을 내려다봤다. 묵직한 피로가 팔에 가라앉고 가슴 어딘가에 오래 묵은 허무가 올라왔다. 진짜야, 이게 다 꿈이면 눈 뜨면 그냥 수정이랑 통화나 하면서 하루 보내고 책상에 앉아 사주 공부나 하고 그런 평범한 날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이미 그 선을 넘어섰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몸속 어딘가에 들어온 이질적인 감각, 눈앞에서 죽어간 표정들, 책에서 느껴지는 살아있는 떨림. 그건 아무리 꿈이라고 우겨도 이미 그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책상 위를 바라봤다. 진 본국검법, 칠혼기록경. 두 권의 책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형광등 아래 그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다.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조용히 맥주를 마저 들이켰다. 너무 피곤했는지 본인도 모르게 거실벽에 기대며 눈이 감겼다. 방 안은 조용했고 형광등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였다. 꿈은 낯익은 골목에서 시작됐다. 수정이가 살고 있는 볼리동의 그 초입.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저녁길이었다. 노을빛은 따뜻했지만 그 노을은 조금씩 검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윤동주는 그 골목 저편에서 수정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딸은 책가방을 메고 혼자서 웃고 있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입술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엔 아무도 없었다. 윤동주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는 바닥에 붙은 듯 무거웠고 목소리는 허공에 삼켜졌다. 수정아. 입은 열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딸의 등 뒤에서 검은 형체가 피어올랐다. 형태 없는 악령. 눈도 없고 입도 없지만 그 존재는 수정이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소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윤동주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달려가야 했다. 소리쳐야 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꿈속에서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관찰자였다. 악령은 서서히 수정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손길이 닿은 곳부터 피부가 창백하게 색이 빠지기 시작했다. 딸은 이제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입술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윤동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딸의 눈은 이미 감정이 빠져나간 눈이었다. 아빠, 왜 안 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윤동주의 눈앞에 악령의 형체가 돌연 바뀌었다. 그것은 윤동주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빠가 늦었잖아. 늘 그랬잖아. 이번에도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 수정의 몸이 바닥에 무너졌다. 악령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악령은 사라졌고 딸의 온기는 꿈속에서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숨이 거칠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책상 위 치론 기록경은 조용히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 표면엔 방금 악몽에서 본 악령의 잔영이 미세하게 번져 있었다. 윤동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건 악몽이 아니라 경고였다. 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채로 책상 위 책은 닫혀 있었지만 표면은 미세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숨을 쉬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느새 날이 밝아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심장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다. 꿈에서 본 딸의 얼굴, 검은 악령, 움직일 수 없던 자기 몸. 그 모든 것이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현실보다 더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거울을 바라봤다. 아무 말 없이 오래, 아주 오래. 그리고 문득 중얼였다. 혹시 내가 귀신의 시인 건 아닐까? 그건 그냥 흘러나온 말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기억은 흐릿하고 감정은 뒤섞이고 있다. 자신의 것 같던 슬픔이 남의 것 같고 남의 분노가 마치 자신의 복수처럼 들끓는다. 나는 지금 정상인가? 그는 이 물음에 답할 수 없었다. 너무나 답답했다.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다. 혹시 이런 건 무속인들이 아는 거 아닐까? 갑자기 머릿속에 스친 건 며칠 전 의성장터에서 우연히 봤던 허름한 천막점집. 천을 덮은 작은 간판에 적힌 산중 옥황제자 강림도사라는 촌스러운 이름.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이제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간판이 자꾸 떠올랐다. 그는 휴대폰을 켜고 무속 상담, 테마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다. 서울, 인천, 대구, 수원. 생각보다 많았다. 리뷰가 3,000개 넘는 곳도 있었고 전생 악기까지 정리해줌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회사에 출근해야 하지만 출근이 문제가 아니었다. 휴대폰을 들어 사내 팀 단톡방에 들어갔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익숙한 손놀림으로 팀장에게 톡을 보냈다. 팀장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좀 들렀다 쉬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잠깐의 공허한 정적, 그리고 곧 도착한 짧은 답장. 팀장 김승호, 응, 몸 챙겨. 내일은 꼭 나와. 윤동주는 화면을 끄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내일은 나오라네. 내일은 내가 사람으로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웃음도 아니고 한숨도 아닌 묘한 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윤동주는 천천히 걸어서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김치 냄새가 먼저 튀어나왔다. 그는 무심하게 손을 뻗어 그 안쪽에 있던 커피 한 병을 꺼냈다. 편의점표 PET병, 블랙. 이름은 거창하지만 가격은 900원짜리였다. 뚜껑을 돌렸다. 치. 묘하게 안심되는 소리였다. 그는 유통기한도 확인하지 않고 입에 가져갔다. 쓴맛, 미지근한 단맛, 플라스틱 잔향. 커피병을 들고 그는 책상에 앉아서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윤동주는 싱크대에 텅 빈 커피병을 내려놓았다. 입가엔 아직도 플라스틱 맛이 맴돌았지만 정신은 어느 정도 맑아진 상태였다. 그래, 한 군데만 보고 정하면 나중에 또 후회하지. 스마트폰을 들고 다시 무속상담 테마 정화 이상현상. 검색어를 넣고 리스트를 정리했다. 메모장에 몇 줄씩 타이핑해가며 정리했다.
1번 의성점곡 산중 옥황제자 강림도사 장터 뒤편 천막 후기 신세계 전생 악기 정화 무정 영가봉인 2번 구미 해평 삼도령 영수재단 철탑 아래 컨테이너 개조 전방 귀신 든 가족 치료 후기 다수 후기 중 고양이가 이상하게 반응했다는 글 있음. 3번 대구 달서구 대암산 칠성각 신녀 소연도령 아파트 옥상 위 천막 없음 진입 전 몸이 뜨거워짐 전생 말고 현생 중심 상담 도령이 젊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반신반의 분위기 존재 4번 경산 암양 선산 옆 작은 남자 무건화상 무속인보단 수도자 느낌 전화 상담 없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음 글로 전달하고 촛불 반응으로 해석한다는 소문 윤동주는 가방을 챙기며 중얼거렸다. 이게 사람 찾는 건지 귀신 고르는 건지 모르겠네. 좋아. 오늘은 무속 견학 투어다. 그는 한 손에 메모장, 한 손엔 작은 생수병을 들고 운전석에 올랐다. 이상한 악몽과 공허한 맥동이 계속되는 한 이대로 버티는 것도 무리였다. 시동을 켜며 그는 작게 웃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기름값이랑 톨게이트 요금이지.